갤럭시 Z 폴드 6를 사전 예약으로 받아서 실사용한 지 1개월이 되었는데요. 메인폰으로 업무나 여행에 사용해보면서 느낀 솔직한 후기를 정리해보았어요. 기능적인 부분들보다는 실제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폴드를 들인 이후에는 기존에 쓰던 태블릿을 아예 들여다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7인치부터 11인치, 12.7인치까지 다양한 종류의 태블릿을 써왔는데요. 필요할 때 가장 손에 가까운 게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굳이 태블릿을 찾아 꺼낼 필요 없이 폴드를 펼치기만 하면 7.6인치 메인 디스플레이의 미니 태블릿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미니 태블릿은 사실 스마트폰과 동일한 디바이스라서 모든 자료가 100% 실시간 미러링이 되기 때문에 따로 클라우드를 통해 계정을 공유하거나 앱을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둘 다 항상 가지고 다닐 때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아이폰은 아이패드에도 앱을 따로 설치해줘야 하고 클라우드로 연동을 기다려야 하기도 했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이 폴드는 그냥 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갤럭시 폴드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합쳤기 때문에 두 개 값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 2.5개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에 대부분의 개인정보나 금융 앱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태블릿에 이런 정보들을 옮기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보안 염려도 있는데요. 폴드는 그저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다가 큰 화면을 보고 싶을 때면 화면을 여는 순간 모든 스마트폰의 자료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태블릿으로 변신하기 때문에 연동 편의성에서 다른 모든 태블릿들을 압도했습니다. 굳이 이 150만원짜리 고성능의 M4 아이패드 프로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각도를 자유롭게 고정할 수 있는 이 프리스탑 힌지는 이번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플립을 쓰는 지인이 주변에도 많이 있어서 사진 찍을 때 유용한 건 알았지만 폴드의 다른 점은 각도를 살짝만 구부리면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 카메라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식사할 때 테이블 위에 놓고 동영상을 촬영하기에도 좋았고 멀리서 단체 셀카를 찍을 때에도 유용했습니다. 힌지를 접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플렉스 모드도 이번 여행에서 잘 썼던 게 렌터카를 빌리니까 스마트폰 거치대가 없어서 곤란했는데 플렉스 모드로 반을 접어서 아래를 거치대로 쓰고 위쪽 화면에만 내비를 띄우니 따로 거치대 없이도 훌륭하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 프리스탑 힌지를 활용해서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 바형 스마트폰이라면 스탠드를 놓고 억지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폴더블 스마트폰의 이런 장점은 직관적이고도 편리했습니다. 폴드의 메인 디스플레이는 문자나 카톡을 보는 일상에서는 잘 펼치지 않게 되는데요.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확인할 경우였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여행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게 되는데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으로 보면 아무래도 느낌이 잘 살지 않죠. 그렇다고 크게 보려면 사진을 PC나 태블릿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중간중간 앉아서 쉴 때마다 폴드를 펼치면 7.6인치 대화면으로 방금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도 훨씬 쾌적했습니다. 이번에 폴드를 쓰면서 이북을 보는 경우가 더 늘어났습니다. 저는 태블릿뿐만 아니라 이북 단말기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북 단말기는 와이파이도 잡아야 하고 이북도 다운받아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폴드에서는 밀리의 서재 앱을 켜기만 하면 바로 다양한 책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책을 오랫동안 읽을 시간이 없는 저로서는 출퇴근 시간이나 잠깐 짬이 날 때 책을 훑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폴드가 있다 보니 생각날 때마다 책을 조금씩 펼쳐서 읽기에 훨씬 쾌적했습니다. 이 밀리의 서재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참 좋은 서비스인데 기본적으로 앱 기반 서비스이고 스마트폰으로 보기에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만 갤럭시 폴드와의 조합은 정말 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북 단말기로 익숙한 7인치 사이즈와도 비슷해서 기존에 이북 단말기를 쓰던 분들이라면 금방 적응하고 이북 리더기 대신 갤럭시 폴드로 책을 읽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기 컨셉상 대형일 수밖에 없는 폴드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던 게 휴대성인데요. 이번 폴드6는 휴대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실제로 체감되었던 부분은 작은 스마트폰 방수팩에도 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폴드만을 위한 전용 액세서리들을 따로 구비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바형 스마트폰과 비슷해졌어요. 덕분에 기존에 쓰던 내비게이션 거치대에도 문제없이 들어맞았고 일반적인 셀카봉에서도 문제없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애플 기기들 위주로 디바이스를 구성해 왔는데요. 덕분에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까지 모두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폴드와 함께 갤럭시 워치 울트라와 갤럭시 버즈 3 프로까지 들여서 갤럭시 생태계를 완성해 사용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애플 사용 경험과 비교해 보자면 큰 이질감이 들지 않았어요. 쓰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애플보다는 갤럭시가 한국인들에게 친절한 메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가끔 애플 기기에서는 압축을 하면 한글 파일명이 깨지기도 하고 문서 파일들을 열려면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하거나 레이아웃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갤럭시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삼성 노트로 PDF를 가뿐하게 열어주기도 하고 MS 오피스 모바일로도 PC와 파일을 쉽게 연동해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들은 전반적으로 광고가 많은 느낌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보안이나 인증 단계를 거쳐야 하는 애플보다는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원하는 기능을 빠르게 제공하는 느낌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성질 급한 한국인으로서도 이런 부분은 크게 와닿았습니다. 실사용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클립보드였는데요. 하나만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었던 아이폰, 아이패드와는 다르게 갤럭시에서는 복사를 여러 번 한 뒤에 나중에 골라서 필요한 내용을 붙여넣기 할 수 있어서 문서를 작성하기에 훨씬 편리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업무용이나 생산성 면에서는 애플보다 안드로이드가 월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폴드6의 배터리 용량은 4400mAh로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S24 울트라의 5000mAh보다는 작은 수준이고 디스플레이에도 내부 외부 두 개나 있는 데다 거대한 내부 디스플레이를 쓰다 보면 배터리 용량이 빠르게 소모되는 편입니다. 게다가 최대 충전 속도가 25W 밖에 지원하지 않아서 체감되는 충전 속도도 느린 편인데요. 갤럭시 S24 울트라나 S24 플러스는 45W 충전을 지원해서 빠른 충전이 되지만 갤럭시 폴드는 배터리 용량에 비해 충전 속도가 느려서 쓰다 보니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동이 끝난 뒤에는 습관적으로 케이블에 연결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동 중에 배터리가 애매하게 부족한 난감한 상황을 겪기 쉬웠습니다. 때문에 외출 시에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보조 배터리를 챙겨 나가게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주름이 6세대까지 오면서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주름은 몰입감의 큰 방해 요소입니다. 가운데 힌지에 있는 주름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실제로 터치할 때에도 방해가 됩니다. 화면 위에 뭔가 그림을 그릴 때에도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주름뿐만이 아니라 폴더블 디스플레이 특성상 완전히 평평하지가 않아서 빛 반사가 되는 걸 비춰보면 군데군데 우글우글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판판한 커버 디스플레이와 비교하면 그런 부분이 더 느껴져서 오랫동안 디스플레이를 보다 보면 거슬리는 경우가 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구성 문제와 함께 폴더블 기기의 가장 큰 난제가 아닐까 싶은데 중고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정말 매섭습니다. 아이폰은 워낙 가격 방어가 잘 되기로 유명하고 출시된 지 2년이 지난 아이폰 14도 출고가의 60% 정도로 팔리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폴드6는 불과 한 달 전에 225만원에 출시가 되었는데 벌써 50만원 넘게 감가를 맞아서 당근에서 미개봉 새 제품도 170만원대에 팔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기계를 자주 바꾸는 제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불과 한 달 사용하는 동안 대여비로 50만원을 지출한 셈이라서 생각보다 꽤 타격이 큰 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굳이 폴더블 기기는 신제품을 출시 직후에 살 필요가 없이 가격이 안정된 이후에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여기까지 폴드6를 구매해 사용해본 솔직한 후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예전에 폴드4를 실사용해본 경험과 비교하면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기변증이 없다면 이번 폴드6에 불만 없이 만족하며 쭉 썼을 것 같아요. 그동안 폴드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구매가 꺼려졌던 분들이라면 이번 모델은 거의 완성형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입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갤럭시 폴드를 고민하실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